안녕하세요. 미정용 버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혼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이제 막 그 길고 긴 악몽에서 벗어나 힘겹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있었던 비극인데요.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결혼 1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부러워할 만큼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냈다고 저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제가 특정 색깔의 옷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은 옅은 하늘색이 유독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디자인의 원피스를 입으면 정말 사랑스럽다니까. 처음엔 그저 저를 예쁘게 봐주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헤어스타일에 대한 은근한 요구도 늘어났습니다. 전에 했던 그 머리 참 예뻤는데 다시 해볼 생각 없어? 웨이브진 머리가 당신 매력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 처음에는 남편의 취향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며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때면 항상 남편은 저를 더 사랑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요구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 쓰던 향수를 은근슬쩍 바꾸도록 유도하거나 바꾸지 않자 제 향수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프다며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향수를 세팅해 놓곤 했습니다. 즐겨 듣던 음악 장르를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 들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앉는 자세나 걸음걸이까지 이렇게 하면 당신이 더 우아하고 사랑스럽다며 고치라고 했죠. 저는 점차 제가 아닌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이상적인 아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있는 인형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의 이상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의 제 말투나 사소한 습관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는 습관은 없애는 게 좋겠다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급기야는 저희 신혼집을 꾸미는 방식에서도 남편의 비정상적인 집착이 드러났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가구, 특정 화가의 그림, 심지어 식기류까지 이걸로 해야 당신과 잘 어울린다고 했고, 가면 갈수록 남편은 여성스러운 면이 보였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거나 반대하면 남편은 평소와 달리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가 틀린 거야 라며 저를 죄책감 들게 만들었죠. 저는 점차 남편 앞에서 제 본연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그가 좋아하는 말투를 쓰고, 그가 좋아하는 취미를 억지로라도 즐겨야 했습니다. 불안감과 알 수 없는 공포가 저를 옥죄어 왔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미국으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홀로 남은 집에서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평소 남편이 못 만지게 하던 컴퓨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은 제가 사고 싶은 옷도 사서 입고 즐길 생각이었는데요. 남편은 항상 이건 업무도 보고 개인적인 컴퓨터니까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남편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었고, 컴퓨터를 열어보니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는데 남편이 평소 컴퓨터를 쓸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며 외워두었죠. 컴퓨터를 켜서 하다 보니 에러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고,
저는 왜 이러지 하고 이것저것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서인지 사진이 많은 폴더 하나를 보았습니다. 처음 사진은 저와 연애하며 찍었던 사진과 생일 케이크 사진 등이 있었고, 내신 남편이 이런 것까지 보관한다고 생각하고 미안하더군요. 그런데 사진을 보다 보니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과거 사진도 있었는데요. 남편은 우울한 모습으로 혼자서 지금 우리 집과 비슷한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고, 그렇다고 저희 집과 구조는 달라서 저희 집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남편의 얼굴도 저를 만났을 때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갈수록 남편이 더 슬퍼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웃는 모습의 사진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옆에는 어떤 여성분이 남편과 친근한 듯 있었는데요. 저와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머리 스타일은 남편이 제게 그렇게 권유했던 웨이브진 머리였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하늘색 원피스, 제가 즐겨 쓰지 않던 특정 브랜드의 향수병까지, 마치 제 생활의 모든 것이 그 사진 속 여성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일상의 곳곳을 사진으로 남겨두었더군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첩을 더듬더듬 넘겨보니 사진 밑에 작게 쓰인 글귀들이 보였습니다. 지연아, 사랑해. 우리 결혼할 날만 기다려. 지연이라는 이름은 제가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폴더 중에는 지연이에게라는 폴더가 있었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 지연이라는 여성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더군요. 모든 것이 그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전 여자친구 이지연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만난 그는 제가 그녀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그의 죽은 연인으로 완벽하게 바꿔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받았던 사랑이 사실은 제가 아닌 과거의 그녀를 향한 집착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겨운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과거에 갇힌 불쌍하고 미쳐버린 남자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프린터한 그 사진들을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서 놀라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끔찍한 광기가 대신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억지로 붙잡으며 지연아, 아니야, 내가 어떻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완벽하게 지연이 너였잖아. 그 눈빛, 그 말투, 모든 게 예전 너와 똑같았는데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거니? 이렇게 다를 거였으면 왜 나한테 나타났어? 이건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가 지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제가 그를 속였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자상하고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비틀린 집착과 광기로 가득 찬 낯선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간신히 벗어나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지연이라는 이름을 듣자 저에게 미안하다며 이야기했고 저희의 이혼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를 그 여자로 생각하며 지냈다는 사실이 남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진심이었던 저는 아직도 생각하면 이제는 저에겐 화보다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하여 현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